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전쟁의 향방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불안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일부 있었는데요. 어제 장중 내내 다시금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도 중동에 대한 불안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당분간의 변수로 두고 진행시켜야 될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의 미국 상원 지니어스법 통과 이슈가 조금 전에 전달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국내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다소 완화되는 듯했던 지정학적 긴장감 다시금 고조가 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가 특히 6,00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우려감을 키웠던 가장 발단이 됐던 것은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꺼내들었다라는 점이죠. 최고 지휘자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 당장은 제거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 고 있다면서 무조건 즉각 항복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미군 개입의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고 미국의 개입 여부를 오늘 간밤에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전해졌던 순간을 기점으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5% 가까이 급등, 그 순간 3대 지수는 일제히 낙폭을 벌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매크로 데이터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 0.6% 감소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0.9%로 발표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에 타격이 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다만 항목별로 보면은 자동차 구매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관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선구매 열풍이 불었던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장 시장의 핵심적인 재료는 중동 리스크였습니다만 이렇게 낙폭이 조금 더 벌려졌던데, 그리고 유지가 됐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감세 법안이 되겠는데요. 하원을 통과를 했고 지금 상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었고 간밤에는 블룸버그가 그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들 과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들을 분류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물론 본회의 상정 전까지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혜그룹 첫 번째로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국 내 설비 투자 공제율이 기존의 25%에서 3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주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인텔과 TSMC,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됩니다. 제조업체와 은행들도 수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2029년 이후 세 가지 사업세에 대한 공제가 영구화되고요. 여기에는 R&D 비용 등이 포함이 될 예정. 그리고 건강보험사들, 대중적인 반발이 워낙에 심했죠.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비용 절감을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상원에서 포기하는 방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휴마나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의 주가가 간밤 버텨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 밖에 피해 그룹들을 찾아보자면 청정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고요. 전기차입니다. 이 IRA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원래는 한 대당 최대 $7,500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이
진행이 되고는 했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완전히 종료하는, 더군다나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종료 시점을 훨씬 더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GM이나 현대차와 같이 이 전기차를 미국에 수입하는 기업들 역시도 피해주로 분류가 되겠고요. 그 밖에는 저소득층 미국인들 그리고 세율이 높은 주 거주자들, 이 썰트법에 따라서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면 이런 이 수혜와 피해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4% 가까이 낙폭을 기록했는데 전기차 세액공제 180일 이후 종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악재가 있었는데 오스틴 공장 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산 라인을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고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이 지금 일주일 동안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이 생산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센티먼트를 오늘 깎는 이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안에 생산 설비를 들고 있는 반도체주들, 세액공제 확대하는 수혜주들이죠. 인텔과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약세를 보이는 듯했던 전쟁의 수혜주들 하루 만에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정유주들 유가 급등과 맞물려서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들 특히나 로키드 마틴이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면 항상 오르는 필수 소비재들 월마트와 필립 모리스 등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연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전일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200배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잡아가고 있고요. 중동 수혜가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중동이 전쟁으로 만약에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 국방부의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 민주당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 정보를 제공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미국인들의 민감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으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아닐까. 민주당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의 특징주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주들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엣지가 33%, 엔페이지가 24%였고요. 썬런은 무려 40%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폭등, 상승 특징주로는 버브 테라퓨틱스가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13억 달러 인수 합의를 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주가는 81.5%의 급등, 반대로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2% 하락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이 제약업종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곧 도입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들고 왔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공동 양자 기술 워킹그룹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중동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 더 크게 받아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띄었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미국장 랩업이었고요. 국내 전략 세워보시죠. 3000P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3000선 어제 한 2포인트 정도 두고 결국에는 상승폭을 줄이며 끝났던 지수였죠. 발목을 잡았던 건 장중 내내 이슈가 됐던 중동 불안이었습니다. 분명 이란 측에서 휴전 중재를 원한다라는 입장으로 어제 브리핑 시간 문을 열었었는데 한 40여 분 후쯤 저희가 전했던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측에서 테헤란을 탈출하라라는 SNS를 업데이트했다라는 점. 이 이후에 G7 정상회의에서 빠르게 조기 귀국을 선택했다는 트럼프 소식이 전쟁 관련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어졌었죠.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측에서는 아니다. 휴전 관련한 기대가 있을 거다. 이건 긍정 신호다라고 언급하며 일시적으로 시장에 다시금 기대를 실어줬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다른 큰 문제가 있다. 큰 건이 있다라고 밝히며 또 그건 무엇일까라는 기대를 자극하기도 했죠.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대사관 말고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민들은 거주지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정학적 불안이 더 확산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로 이어지며 어제 지수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장 출발할 때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기대 요소로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4%씩 뛰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원전 대표 주자들이 장중에 상승폭을 줄였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도 강하게 치고 나가서 모처럼 4%의 상승을 보였다가 줄이며 끝났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 해줬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가 지수 방어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지수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원전 쪽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또다시 급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내 상승폭 줄이면서 하락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만 놓고 봐도 지수가 왜 이런 패턴이 나왔는지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고요. 어제 지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려 73포인트에 달하는 장중 변동이 굉장히 컸던 하루이고 그 가운데는 중동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된 것도 어찌 보면 지수의 탄력을 꺾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방어가 있었죠. 앞서 체린 앵커가 상원에 대한 내용을 정말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상원 세액공제 상향 개편안 논의가 됐습니다. 반도체 쪽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려는 입장이었었는데 어제 불호에서 이 상원의 심의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그래도 반도체 진영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자극됐죠. 반도체 쪽에 힘을 실어줬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AMD의 상승, AMD의 HBM3E를 공급하는 이슈가 부각됐고 브로드컴의 시제품 테스트 통과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HBM 진영의 모멘텀이 더해졌다라는 점. 그래도 반도체가 지수를 방어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3,000선 앞에서 놓쳐버린 2,998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참 아쉬웠던 어제였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조금 진정이 돼간다면 다시금 지수가 힘을 낼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던 어제입니다. 같은 섹터라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AI 반도체 전력 진영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강세였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의 상한가 이슈 이후 비만 쪽에 관심이 유지가 됐고요. 태국에서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신풍제약의 상한가로 또 랩지노믹스 등의 다른 종목 일부가 올라갔습니다. 삼성에서 오가노이드 쪽에 주력하려나라는 기대감, 일신바이오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K뷰티도 야금야금 계속해서 상승을 돌아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6.18 쇼핑 축제 얘기는 저희가 일정으로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7월 8일부터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8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뷰티 쪽의 모멘텀이 일부 살아있는 상황. 어제 토니모리의 급등이 있었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야금야금 올라오는 코스맥스 꾸준하게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스테이블 코인, 어제도 지역 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하셔야 되는 점에 대한 뉴스적 측면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여러 가지 교집합 측면에서 증시 부양의 이슈도 있고 하나그룹주라는 측면 혹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종목 대비 못 간 점을 살폈었는데 어제 일단 프리마켓에서부터 시세를 내더니 한 7, 8% 오르면서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내에서 관심을 받을지 아니면 이게 또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 테마별로 일부 종목들은 강하고 나머지는 또 하락하는 모습 차별화 흐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은 바로 유리기판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연결고리에서 삼성의 글로벌 전략회의 일정이 있는 가운데 반도체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유리기판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짧게 좀 지나갔었죠. 유리기판 밸류체인도 모처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제 강했습니다. PI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SKC도 15% 상승, YC캠 9%, JNTC, 한빛레이저, 램테크놀로지까지 줄줄이 상승이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금 자세히 미나 앵커가 브리핑해 주실 겁니다. 자, 유리기판 밸류체인 어제 보여드린 내용 한 번 더 살피고 넘어가시죠. 일단은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건 PI, 그리고 기술단의 한빛레이저, 소재단의 YC캠, 무거웠던 SKC, JNTC도 어제 함께 가는 모습. 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 전 거래일에 피롭틱스가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모두 메꾸면서 거래를 마치고 시간 외에서도 일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을 같이 짚어봤던 건데요. 수급 이슈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이 붙은 상황, 거기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업황,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제는 조금 선택지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리기판 쪽 살펴봤고요.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기계단인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어제 16% 상승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7% 올랐습니다. 최근 두 달간의 상승률 보니까 현대인프라코어 50%의 급등이었더라고요. 두산마켓까지도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는데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일정 부분 이상의 지수만큼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조금 도드라지게 올라가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특히나 미국의 캐터필러나 일본의 고마츠 대비해서도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은 선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건설기계단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온다면 인프라 투자 등도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작용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 장비 재고가 지금은 소진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서서히 다시 재고 축적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HD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 방산의 영역,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 재건의 영역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결국 러우 종전이 오히려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국내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죠. 다만 국내 건설 장비사들은 워낙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국내 건설 경기보다는 해외 쪽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조용하게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고민하겠습니다. 자, 뉴욕장 앞서 체린 앵커가 자세히 정리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정리 다시 합니다. 잠시 어둠이었죠. 뉴욕 증시가 내렸는데요. 어제 함정남 차장님이 얘기하셨던 전쟁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생각이 납니다. 소매 판매 위축됐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5일째 점점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을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더해지기도 했네요. 그리고 트럼프의 SNS가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쏟아졌죠. 무조건 항복하라.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당장 당신을 제거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베팅 사이트에서는 미군 개입 확률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군 개입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중동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군이 개입해서 빠르게 이 상황이 또 진정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전쟁이라는 키워드는 말하기도 불편하고 마음 한켠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지정학적 불안 이슈가 여전히 뉴욕장에 남아 있었다라는 점, 국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한국과 밀접한 섹터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반도체는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메모리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원 법률안에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있고 바클레이즈 등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한 점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트럼프의 제약관세 곧 시행된다라는 이슈, 글로벌 공급망 가격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되며 노보노, 릴리, 에브비 등이 하락했고요. 2차 전지, 테슬라를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ESS 사업이 위축됐다라는 점과 전기차 세액공제 180일 후에 종료된다라는 이슈에 영향받으며 하락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정 부분 악재가 주가에 다 반영됐다. 관세 이슈가 조금만 완화돼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빼고는 사실 방위산업주 혹은 유가 관련주 전쟁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요소가 많지 않았던 뉴욕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둠이 짙게 드리운 태양광 쪽도 살펴봐야겠죠. 앞서 체린 앵커 이제 법안 내용 정리해 주신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새로운 상원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2028년까지 태양광 등의 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태양광 쪽 시나리오가 약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썬런이 무려 40% 폭락했고요. 인페이즈 23%, 솔라엣지 33%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레이테크까지 빠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재생에 대해서는 오늘 약간의 걱정이 있을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추가된 소식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여러 가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시켜서 그 재정 적자를 충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한 사건 타임라인, 미국부터 EU, 싱가포르, EU,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이슈,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이슈. 이번에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거의 이제 하원으로 보내졌으나 거의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발행자가 달러 혹은 미국 국채를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바로 지니어스법입니다. 규제라고 해서 순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도화시키겠다, 법제화시키겠다라는 것이어서 명확하게 트럼프 진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0년간 5,300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극복할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여겨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일단 법안 통과 이슈가 전달이 돼서 같이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에서 들려왔던 소식들 전일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연결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중립 이하입니다. 중동 불안이 가중됐고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가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다만 전쟁 뉴스는 어제 저희가 경험해봤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의 SNS까지 더해지면서 심리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 관련한 트레이드가 있더라 하더라도 짧은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상승과 빠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식으로 본다면 슬로바키아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로 계약 체결 임박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원자력 쪽도 상승폭을 다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모멘텀은 이제 한국 원전의 모멘텀이기도 해서 원전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시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매매 측면과 산업의 우상향 측면에서 참 투자자들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보겠고요. 개별 뉴스로는 비올이 사모펀드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로 잦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올 관련한 뉴스도 투자자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는 중립일지언정 일단 반도체 쪽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경기 민감 섹터로서 전쟁 이슈의 영향을 당연히 받아가겠지만 개별적인 힘은 여전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HBM 중심에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거겠죠. 브로드컴의 HBM3 이 8단 퀄 테스트가 완료됐고요. DDR4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비교적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으로 뉴욕장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그리고 단독 뉴스인데요.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규칙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9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가 기관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AI 인프라 진영의 하드웨어 뉴스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테마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 스테이블 코인, 시간외에서 미투온 등의 종목이 강세였고 미국에서 이제 앞서 봤던 지니어스 법 통과 이슈가 있었고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부채를 낮추고 조달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해드렸던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 추경안이 내일 오전 7시면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관련한 아이디어도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어찌 보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에서 지수를 대변하는 섹터이기도 해서 그렇겠죠. 반도체 사이클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국내장은 삼성전자와 함께 HBM 모멘텀이 강화돼서 모처럼 HBM 밸류체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HBM 밸류체인 하면 거의 상당수의 반도체 종목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해지네요. 하나비전부터 해서 YC, 그리고 PSK홀딩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오늘 시세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을 때는 사실 내부적인 모멘텀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업과 금융정책 측면에서 AI, K산업, 재생과 전력, 주식시장 활성화, 그리고 그 외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지주사들의 변동 또한 어제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는 섹터는 사실 매매 기법으로 조정을 활용하는 고민이 더 우선돼야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지주를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함정남 차장님과 시간 좀 넉넉히 갖고 전략 챙겨볼 것이고요. 외교나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우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혹은 중국과의 우호적 분위기 형성으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남북 관련한 뉴스가 하나 추가됐는데요. 확인해 보실까요? 단독 뉴스라서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 6월 말에 우즈벡에서 남북이 접촉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죠. 내년 평양대회 참가를 두고 논의를 한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단독이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남북 경협 테마 일단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표 내에서 일부 종목들이 참 돌아가면서 순환을 내기는 했었는데 변동은 참 극심했었습니다. 주의 요인이 변동성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일단 뉴스가 있었다 정도 체크해 주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일정. 오늘 중국 6.18 쇼핑 축제이고요. 내일 오전 7시경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 이슈, 그리고 내일 저녁은 미국이 휴장이라는 점. 다만
목요일 새벽은 언제나 FOMC가 있는 달에는 긴장해야 되죠. FOMC 이슈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소집 해제일이 토요일입니다. 블랙핑크와 이 방탄소년단 검색량이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공연,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에 떤다면 또 약간 관세 무풍 역할로서 엔터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받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일정들 확인해 봤고요. 섹터 들어가 보죠. 오늘은 유리개판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녁마다 민용 앵커랑 저랑 같이 어떤 주제를 골라볼까 항상 논의를 하는데요. 사실 월요일 저녁부터 유리기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상당 부분 함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정말 잘 갔는데 앞으로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번 유리기판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일장 상승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I가 29.9%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아래로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기라든지 SKC 같은 종목들도 다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필옵틱스도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서 급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JNTC 같은 경우에도 램테크놀로지, YC캠, 한빌레이저, HP테크놀로지까지 어제는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쪽으로 모두 다 온기가 확산이 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와 함께 시세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리기판은 왜 올랐을까? 이제 많이들 이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발 이슈가 상당히 강했죠. 2028년부터 유리 인터포저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렇게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최근에 또 한 가지 큰 모멘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될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꾸준히 설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핫했던 이슈는 이제 SK가 함께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공 데이터 센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가지 GPU가 필요하고 그 GPU를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서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이 밸류 체인판을 잘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최근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는 SKC, 삼성전기, JNTC 등이 있을 겁니다.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를 아예 확 잡고 있는 쪽이니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목 내에서는 SKC가 가장 주도권을 잡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JNTC가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비단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필옵틱스가 대장주로 여겨지고 있고요. 검사 솔루션 부문에서는 토모큐브, 이 시간에도 여기 투자뉴스 7에서도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토모큐브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PI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내에서도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후발주자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 또는 대장으로서 시장을 이끌어줄 종목을 찾기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걸리는 부분일 겁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정말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사실 2024년 1분기에서 2분기 한 3월, 4월 이때쯤에 혜성처럼 등장을 했던 유리기판 종목들이죠. 최초로 관심이 확산됐던 때인데 당시에 이제 SKC가 CS 2025 이 부분은 2025년 초에 들어가야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로서 기대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에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됐는데요. 일단 SKC가 그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유리기판 공급 준비 중이다라는 발언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끄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고 또 SKC 앱솔릭스 미국의 공장을 완공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유리기판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협력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최근에 소식을 전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 안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기판을 애플을 포함해서 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시제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유리기판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연계가 되며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세 살펴볼 텐데요. 유리기판이 올해 초에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도권을 살짝 다른 섹터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6월 들어서 다시금 주도권을 쥐어잡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월 지금까지 어떤 종목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까 최고점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JNTC가 일단은 3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PI가 23.6%로 그 다음 순위에 위치해 있고요. 필옵틱스와 YC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등비등한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공동 3위에 올라서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6월까지의 상승률이었고요. 올해를 좀 살펴보면 필옵틱스가 193%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대장주의 자리를 괜히 꿰찬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었고 그 다음으로 YC캠이 135%로 뒤따랐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2%로 올해 상승률을 두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종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6월 들어서는 또 새로운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률을 기준으로 살펴봤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JNTC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함께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JNTC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잘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이 시세가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SKC와 JNTC가 수급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이 안정적으로 또는 더 많이 튀어오를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JN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수급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JN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화성의 공장을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제 월 최대 10,000개 이상을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총 16개 글로벌 고객사와 함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를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부터 일부는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이 SKC만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일단 3년 연속 적자가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유리기판이라는 주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주가가 오를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신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사의 샘플 검증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AMD와의 협력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가동 중에 있는데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7월과 8월 내에 테스트를 한 이후에 내년 초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함께
크게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에 대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지만 신사업이 주가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기는 제가 여기에 왜 넣었냐면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함께 협력을 한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 유리기판을 함께 추진을 하겠다.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오면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슈를 꺼내들 때 삼성전기의 주가도 튀어오를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기는 애플과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고 한 2028년부터는 좀 실적에 찍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까지 삼성전기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되는 때는 언제일지, 그리고 현재로서 담아봐도 괜찮을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과 저점의 변동이 7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각 섹터별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런 변동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충분히 지수를 또 종목을 즐기고 계신 분들 또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2포인트 막 올랐으면 저희 이제 딱 속보로 코스피 3,000선 돌파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장중에. 네. 네, 못 내보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지수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약간 기분이라는 게 또 그렇고요.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3,000선 목전에 두고 중동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변동이 나왔는데 뭐 장기화 혹은 더 확산에 대한 우려는 낮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함 차장님의 의견 한 번 더 업데이트 해주시죠. 자, 일단은 조금 아깝긴 합니다. 아깝긴 해요. 하이닉스 사상 최고치, 지금 지수를 하드캐리하는 종목은 SK 하이닉스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거기서 윗꼬리 운봉을 만든 것은 좀 아쉽다, 아쉬울 수밖에 없죠. 3,000 자체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좀 과잉 오버액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단기적으로 급하게 달려왔었는데 어제 오전 장에서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뭐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매수 없이 코스피가 아시아 증시, 타 증시 대비해서 다소 과잉 반응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완전한 뉴스들이 나왔죠. 트럼프는 왜 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큰 건이 뭘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이거 생각했을 때 딱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은 중국 아니면 뭐 관세 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을 도망갔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관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떤 탈출구처럼 만든 것은, 탈출구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에 대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해라라는 말과 최고 지도자 은신처가 어딘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기재에 깔린 거는 전 딱 보자마자 벙커버스터 쓰겠다는 얘기네 라고 들렸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핵 시설을 타격했잖아요. 그게 농축 시스템 하는 데를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90%는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으니 이스라엘이 협상이 무슨 얘기냐. 지금 핵미사일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는데 때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농축시키는 시설물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지을 수도 있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이미 농축된 60%가 농축된 물질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것을 협상안에 모내하면서 질질질 끌어버리면 한 달 동안 이란이 이것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협상이고 뭐고 이제 대화 이것을 늦춰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어저께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이런 상황 자체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은신처가 어딘지 알고 있어라고 말한 것은 벙커버스터를 쓸 가능성을 이란이 눈치채게끔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은신처 최고 지도자의 타격, 이번에 타격살이란 거 아파트 그 집 때리는 거 보셨어요? 구멍 뚫린 거? 진짜 정밀 타격이더라고요. 정밀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벙커버스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농축된 우라늄이 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공격할 때 그것이 이제 만약에 우라늄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면 이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빠르게 이란 또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 또한 질질 끌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이슈인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란이 다른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 이제 안정됐었던 유가가 다시 반등을 주었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오늘 단기적으로는 또 한 번의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장도 그랬죠. 방산주들과 에너지주들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뭐 사실 이 테마가 좀 강력한 테마이긴 하지만 오버나잇 하기는 쉽지 않은 테마라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또 뭐 화해했다 잃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밥 모르니까요. 먹고 들어오는 사이에도 바뀔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이쪽에서 뜨겁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또 상당 부분 떠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그 외 섹터는 미국처럼 오늘도 좀 전반적인 조정은 염두에 두되 이것이 뭐 증시를 다 팔고 떠날 이런 이슈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뭐 이것과 관련된 뭐 해운주라든가. 근데 어저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루머가 돌았을 때도 흥하해온 하나만 올랐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질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뭐 완전히 떠날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좀 다양한 이슈 속에서 좀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떠날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지수 자체가 3,000을 찍네 안 찍네 보다는 지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여기까지 온 데서는 삼성전자가 기여분이 없거든요. SK하이닉스가 끌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그리고 섹터로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섹터들이 아직도 한국 시장에는 엄청나게 즐비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오늘의 색깔, 어떤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한 뉴스이고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겠으나 시장의 뭐 색깔이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냥 이슈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변동을 감내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뭐 전쟁 관련한 종목군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매매하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으나 이게 급변동이 있기 네. 때문에 다소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시계를 천천히 끌고 모아갈 수 있는 쪽에서 편안한 선택지를 또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또 반도체가 된 느낌이라는 거죠. 어제 삼성전자 뭐 분위기 때문에 1%대로 끝났지만 하이닉스와 함께 4%로 둘이 올라가면서 3천선 앞단까지 지수를 밀어붙였어요. 결국 지수가 오르려면 얘들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만들었는데 반도체는요? 어쨌든 어저께 굉장히 오전장엔 뜨거웠습니다. 반도체가. 그리고 반도체가 가니까 다른 데 섹터가 고민이 많아진 네. 표정들이 주가에서 막 표정들이 보였어요. 반도체가 이제 간다고? 반도체가 오랫동안 바닥을 기어왔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좋았던 것 대비 한국 반도체들은 못 갔고 그런데 한국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반도체는 더디게 들어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가격 상승한 것 대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억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우위인 건 맞지만 지금은 시간 싸움을 해서 가져간다면 반도체는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아가십시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제 아침에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아닌 이제는 전략적 포트를 짤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좀 아쉬워요. 진짜 아쉬운 건 아쉬워요. 맞아. 하이닉스가 좀 과잉 오버슈팅한 것도 아쉽고 사상 최고가에서 육끌이 음봉을 만든 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외 반도체 소부장 자리들은 바닥권에 있었고 언제든지 이 분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장의 참여자들 또 기관 매니저들이 틀림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올라왔어도 크게 부담이 되는 위치가 맞아요. 아니었어요. 지금 저 바닥에서 4, 5% 뜬 건데 이거 출발 시그널이 뜨려면 더 올라도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 시그널로 좀 등장하지 않았나. 반도체가 갈 땐 유리기판이 먼저 간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네. 어저께 그 시그널이 정확하게 떴죠. 삼성전자가 밀고 있다는 것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과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한 게임 체인저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약간 과잉의 성도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엔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네. 것은 확실시되고 있으니 그 안에서 유리기판이 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기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도 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대형주들이 더 먼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형주단이 조금 대형주가 가는 것은 약간 상법개정과 관련된 지주사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가고 있고 아직 관세 이슈가 우리나라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과 삼성전자가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SKC 대형주, 중대형주로 볼 수 있죠. SKC가 강하게 가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필옵틱스, YC캠 이런 종목들 캠트로닉스들이 다 준동을 했고 그 외에 소형주 단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PI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한가 갔는데 네. 여기서는 그 외에서 두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JNTC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YC캠? 네. 아니요. JNTC. 강화유리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 강화유리 글래스 하는 회사인데 올 하반기에는 화성 공장에서 전용 유리기판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과 관련된 성장 날개를 장착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주로 확산된다고 말씀드렸죠. 램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식화객, 방리액 이런 것을 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전기와 TGV 공정이 뭐냐면 유리기판에다 구멍을 뚫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가객을 공동 개발했었던 이력 속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메모리 쪽 올라간 데서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간 것이 억울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테스,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 TCK,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말할 때마다 하나씩 종목을 붙여드렸는데 어제 움직이고 보니 요 포트는 잘 뽑아서 설명을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한 종목 또 붙여야 되지 않을까. 어. 이 종목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으로 유효하고요. 뭐지? 뭐가 붙을까요? 오늘 또 플러스 알파 한 종목을 드리면 펨트론입니다. 펨트론. 네. 반도체 3D 검사 장비와 이제 그 검사 장비를 자동화 솔루션 하고 있는데 눈여겨봤었던 종목인데 진짜 이놈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는 진짜로 움직일 때도 탄력성을 갖고 있네. 미국 M사와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에 납품했다. 근데 미국 기업에다가 납품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M사면 뭐 다들 아시죠?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M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미국향 그리고 3D 검사 장비 그다음에 HBM에서도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 성장 날개가 뚜렷이 갖고 가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플러스 한 종목을 염두에 둔다면 또 추가시킨다고 한다면 오늘은 펨트론을 앞선 종목들의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에서 이제 5종목 독수리 오형제였다가 이제 펨트론까지 하나 얹어졌고요. 유리기판 내에서 이제 너무 빨리 강력하게 급등한 중소형주보다 이제 내부에서 삼성전기, 퓨롭틱스, JNTC, 램테크로 일단 압축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요즘 로봇 관련한 브리핑이나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뉴스 대비 못 가요. 네, 그래서 너무 못 가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언제 갈까요? 글쎄요라는 그걸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조선방산 그리고 에너지 쪽 이렇게 움직였었던 시장에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IT 쪽을 우리나라가 이제 바라본 IT 쪽에서 굳이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 쪽만 이제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팔란티어가 사상 최고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오늘은 조정을 주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어저께 처음 움직였었던 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도체와 같이 이제 꺼내온 것이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어저께 시장 대비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함께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로봇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 때는 계속 나는데 주가만 못 가는 상황이죠. 언제든지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수급의 흐름이 에너지원이라든가 이쪽에서 넘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매수다 이거보다는 반도체 쪽, IT 쪽에서 수급이 올 땐 함께 봐야 될 것이다. 특히 로봇은 어저께 좀 예의주시할 만한 주가는 이것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공략하는 산업이 이제 유리기판과 로봇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쪽도 지금 분위기가 막 대형주가 움직이진 레인보우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테마화 미국 시장에 떠났던 개미들이 돌아왔고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느니 우리나라 토큰 주식 사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는 속에서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개인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소형주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제 로보스타가 윗꼬리 만드는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굳이 뉴스를 찾자면 LG CNS가 이제 LG 그룹이 움직인다 한다면 로보스타가 움직이잖아요. 함께. 그랬을 때 미국 AI 로봇 기업과 전략적 협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중소형주 단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휴림 로봇, 에브리봇,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 안에서 자기의 매력을 뿜어내기 위한 뭐 준비 과정 뭐 그런 시그널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보택시 이제 자율주행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6월 22일. 네, 22일이죠. 이 로보택시가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자율주행을 했는데 좀 못 가요. 호재는 다 하는데 생각보다 못 간다? 그런데 원전주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좋은 거 틀림없는데 자꾸 본격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출시된 이후부터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가 중소형주로 확산된다는 데선 의미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6월에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자율주행 규제 허가 이거 풀어줬거든요. 이거 자율주행에서 제일 큰 호재인데
주가가 이쪽으로 반응이 안 돼요. 원전, 조선, 방산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의미 있는 호재와 뉴스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전제로 관심 종목군들은 뽑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들이죠. 퓨런티어, 유니테스트, SOS랩, 칩스앤 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일단 앞단에 두시고 플러스 알파 한 종목 말씀드린다면 MDS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공식 AI 솔루션 파트너로서 자율주행 전자 제어 장치 및 VTX 솔루션이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로봇주들 자율주행도 IT 쪽에 갈 때는 함께 보자. 그동안 못 간 섹터 중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섹터로 두 섹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유닛 테스트로 해주셨는데 자막은 유닛 퀘스트로 나갔습니다. 유닛 퀘스트겠죠? 네, 유닛 퀘스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닛 퀘스트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5종목 네. 자율주행 또 얘기 주셨는데 조방원 진영의 이제 관심이 약간 반도체와 기술 쪽으로 살짝 옮겨오면서 유리기판, 로봇, 자율주행 이렇게 기술과 관련한 섹터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분위기 파악으로 저희가 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포트에 이들을 대비하는 준비도 있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원전, 뭐 조선 이런 쪽, 조선과 관련해서 또 LNG 이런 쪽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앞서 저희가 지정학 리스크로 방산 얘기는 했으니까요. 이 원전이나 LNG 이런 쪽은 어차피 함 차장님 원전 얘기는 장기 관점으로 쭉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LNG도 최근에 많이 해 주셨으니까 업데이트 해주세요. 원전은 이제 이런 파동보다는 조금 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저께는 이제 뉴스키퍼가 많이 빠져갖고 오늘도 좀 두산 에너빌리티 위치는 조금 걱정이 되는 자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 중소형 집단으로 확산될 때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SMR의 트렌드는 거역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바뀌는 순서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BHI 거의 개별적인 뉴스처럼 혼자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이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 다음번에 그 다음 타자 한전 KPS로 되지 않겠냐 했는데 한전 KPS 그 다음날 움직이더니 이제 우리 기술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원전주들 한 5개를 갖고 계셔서 하나 올라가면 팔고 그 판 돈으로 나머지 4종목 사고 4종목 중에서 하나 쏘면 그 상승 사이클을 먹고 그거 팔고 나머지 3종목 사고 이렇게 사면 5431 원전 안에서의 수익을 굉장히 잘 향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 한신 기계가 어저께 그 다음 타자가 될 뻔했던 것 같습니다. 될 뻔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로서도 지금 저 종목들도 본 매력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것이 조정을 주면 저 종목을 산다라는 뷰도 유효하고요. 다음 타자로서 아직 밑에 단에서 여전히 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G2파워, 우진엔텍, 뭐 오르비트 아까 말씀드린 한선기계처럼 종목별 확산 내에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NG는 좀 이게 얘기가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LNG 수입해서 많이 수입해야 되잖아요. 관세 협상 때문에. 이거 관련주와 알래스카 유전 관련된 주와 그다음에 중동으로 유가 상승 관련된 주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LNG를 많이 수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삼천리 혼자 그냥 다 이제 그렇죠. 다 수혜를 받아가는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 좀 너무 안타까운 음봉을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좀 과잉 액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가가지고 협상한다고 해서 거기서 노골적으로 알래스카 이야기를 꺼낼 건 아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 못 만났다라는 것 대비해서는 너무 과한 음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남아 있어서 이쪽 부분은 알래스카 유전과 관련돼서는 조금 조정 시 하락 브레이크 걸리면 오히려 기회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동과 관련된 유가 뭐 중화에너비스라든가 흥구소유 같은 종목들은 잘 대응하셔라. 트레이딩 안에서 잘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세 개를 구분져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NG 가스 쪽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가 얽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더 밀접한 종목들도 각각 달라서 그 부분을 살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전쟁 나면 반드시 재건주가 따라간다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 건설 기계 쪽 얘기일까요? 아니면 재건의 어떤 분야일지 궁금해요. 앞서 브리핑에서는 건설 기계가 조용히 강했다는 점을 짚었는데 사실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HD 현대 건설 기계 중심이겠죠. 네. 어떡할까요? 이들 사도 돼요? 일단은 기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건설주 랠리가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가 미국과 일본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 사이클, 그 다음에 재정 정책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 뭐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원전이 됐든 정유 시설이 됐든 뭐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가. 됐든 공장을 지면 일단 기회가 가서 땅을 파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책이라든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책 플러스 남북 경협 등 이슈를 갖다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환경이죠. 늘 예의주시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에 벙커버스트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넘어서 이란 재건까지도 근데 그 이슈에 붙이기에는 조금 과잉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드는데 재건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G7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지만 G7 정담에서 할 얘기는 관세였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는 전쟁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아가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받붙인다고 한다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 볼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G7은 관세 해법이었고요. 나토 정상회담은 전쟁에 대한 해법을 이제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라서 시기적으로 봐더라도 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다 붙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을 이란 때문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어제 대부분 섹터가 윗꼬리를 달렸죠. 끝까지 양봉이 끝까지 봉을 지켜내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HD 현대 건설 기계도 좋은 자리이다. 그러면 늘 함께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진성 TC, 두산밖에, DI 파워, 대창 단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대북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에게도 보라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기 행정부 때는 온건한 정책이었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대화는 하긴 할 거고 무언가 해법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세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앞단에 둘 수 있는 호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서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적 지원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적 지원이 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통 사료 비료 관련된 주들이 이제 좀 앞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들도 플러스 알파 AS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단의 이야기 4월 16일 유망주였었기도 합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 한 번 더 HD 현대 인프라 코어와 함께 앞단에 두고 볼 수 있는 건설 기계 섹터 전반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과 뭐 방산 재건의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한 건설 기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일정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주목해 보죠. 저희가 차장님 다 끝난 줄 아셨죠? 네네. 저희 5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뭘 추가로 질문을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역 카페 쪽 이제 조금 쉬어서 딴 종목들 대비 쉬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역 카페가 갔단 말이죠. 이제 내일이면 추경안 확정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제 지역 카페 얘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AS 받고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 이슈 들려왔고요. 네. 그리고 남북 경협도 네. 또 있다 보니까 이 테마에서 약간 오늘은 시장이 이런 쪽에 관심을 받는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고 종목 확산이다 했는데 실제로 뭐 어저께
종목 이름 뭐 뱅크웨어라든가 효성 아이텍스라든가 이제 종목들이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잖아요. 카카오페이를 그 자리에서 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젠 종목 확산 장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 확산이 확 일어났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안에서 충분히 뭐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종목 확산이라고 하면 어려워요. 종목 하나를 찍어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쉬운 것이 저한테는 이제 좀 이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 화폐를 말씀드렸던 것이 유라클 쿠콘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뭐 움직인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자리가 이쪽 자리이지 않을까 해서 여전히 두 종목은 긍정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눈을 부릅뜨고 볼 만한 예의주시할 만한 자리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브라보콘보다는 쿠콘? 네, 브라보콘보다는 시간을 맞추시려고. 그럼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죠. 2차 전지랑 네. 태양광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AMPC가 이제 어저께 상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태양광 풍력은 축소야. 그런데 2차 전지는 그냥 현행대로 네. 하게 해줄게라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그것까지 때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오늘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테슬라가 빠졌어도 2차 전지.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에서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상대적 수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순환매 속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임을 찾으려고 할 때 뭐 비아디도 끝났는데 2차전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던데 굳이 바닥에서 왜 2차전지 끝났다는 이야기를 굳이 방송을 하는지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이제 오히려 태양광 풍력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솔직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태양광은 이게 호재가 아니라 중국의 태양광을 잡을 거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이고 풍력은 유럽 시장을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불편해서 조금 조정을 줄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이니까 빠지는 게 맞아요. 하나솔루션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그래도 미국에서 이쪽은 남겨주네. 그리고 시장에서 워낙 소외됐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 쪽은 조금 생각 외보다는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 섹터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 혹은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 듭니다. 함정남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